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어제 불안을 좀 털어내고 반등하나 싶었던 코스피 지수가 뒷심을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달여 만에 장중 2000선을 붕괴했다가 오늘은 그래도 장 초반에 2020선대까지 반등을 해주는 코스피였는데요. 현재는 다시 하락하면서 2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00선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던 건 지난 3월이 마지막이었는데요. 막판까지 심리적인 지수대인 2000선 지켜내는지 여부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74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6% 정도의 하락인데요. 시장 분위기 좀 파악해 보면서 지금 담아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한 종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만나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멘토는요. 퍼즐 이론으로 성공 투자를 이끄는 저평가 우량급등주 분석 전문가 황민혁 멘토입니다.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떡합니까? 지수가 다시 하락하고 있어요. 어제장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2000선 하단은 조금 탄탄하게 지지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지없이 다시 무너지네요. 네,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정말 좀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침에 이제 좀 급등으로 올 때 시장이 출발했기 때문에 자 오늘 장은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맞아요. 결국은 수급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0.8% 정도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결국 지금은 마이너스 0.4%까지 밀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오늘 시장 하루 만에 변동폭이 1% 이상의 거의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해도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반면에 또 코스닥 시장은 수급이 완만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또 0.7%나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하락 변동폭으로 본다면 코스닥 시장의 변동폭이 좀 더 큰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됐을 때 뉴욕 증시 마감됐을 때 1%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건 결국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이 9월 달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결국 이제 주가가 올라왔는데 국내 시장은 그런 부분들이 아침에 잠깐 반영되고 나서 주가가 또 밀리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는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이후 이제 우리나라 이번 주죠. 개별적인 또 하필이면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지금 금통위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금리 결정일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겹쳐 있는 게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럼 만약에 금요일 날 시장이 개장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 금요일 날 시장도 역시도 임시 휴일 때문에 휴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불확실한 요인들 자체가 이번 주에 국내 시장에 이벤트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강하게 매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은 좀 밀리고 있는 가운데서 전 세계 시장 대비했을 때 국내 시장이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이번 시장의 하락 자체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 이 안에서 뭐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하겠죠. 모두 다 떨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실적이 좋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평가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 유입으로도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나눠보면서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황민혁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상황일까요?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민혁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열렸습니다. 아주 무난하게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대웅제약 41%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KB손해보험이 10%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더존비존 아직까지 고점 부근 지켜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77.7%고요. 한화테크윈이 25%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한산업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매수가 부근에서 잘 지켜주고 있죠. 0.6% 정도 손실입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보죠. 흥하해운 오늘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8% 정도 하락인데요. 그래도 5%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넥슨GT가 매수가 부근에서 조금 무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 정도의 손실이고요. 지난주에 담았던 인터파크 살짝 쉬어가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주 양호한 상황입니다. 4% 가깝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흐름을 쭉 살펴봤는데요. 플러스 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장기간 들고 있던 종목 가운데서는 수익률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네요. 네. 일단 종목들 중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던 그리고 수익을 확대시켜 나갔던 종목 중에는 이제 더존비전이 있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0.9% 정도 일단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더존비전의 경우에는 지금 일단 눌림목짜리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시장 자체 분위기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더존비전은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 한번 그동안 올라갈 때 그냥 쳐다만 보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매수 접근을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건산업하고 흥하이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건산업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건산업이 마이너스 9.5%까지 일단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15%에서 30%로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흔들릴 때 좀 크게 흔들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이건산업 건자재주 대표적인 건자재 주이기도 하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뭐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까지 같이 두루 보유한 그런 업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어제 한 9.5%에 한번 거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마지막 종가까지 밀어냈다는 건 그 다음날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공포 심리가 결국은 장 막판까지 주가를 내렸던 부분인데 만약에 그 다음날 양봉이 뜨게 된다면요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이때 이제 끝까지 내일장도 빠질 거라고 공포심리 때문에 밀어냈던 그런 투자자들 역시도 다음날 이렇게 양봉이 뜨게 되면요 매도에 대한 생각에서 내가 또 저점에서 매도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면서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거의 7.6%까지 어제 하락폭을 거의 다 돌려내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많이 꺾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 요인들로 작용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인 반등 여력 충분히 있는 기업이니까 보유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흥하해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산업의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흥하해운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산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전날 좀 크게 좀 하락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흥하해운이 오늘 거의 이건산업과 거의 비슷한 흐름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공포 심리가 좀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사실 변동폭이 이제 과거에는 뭐 15%였을 때 지금 9%가 하락하게 된다면 정말 큰 하락폭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종목들이 거의 그렇게 막 흔들리는 종목들이 너무 이제 수두룩하게 나오다 보니까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포심리가 좀 많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만약에 내일장에서 지금 바로 전에 봤던 이건산업처럼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 이제 오늘장이 거의 투매의 거의 끝자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흥하해오는 현재 시점에서는 악재가 나온 게 없죠. 따라서 보유 관점에서 일단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그리고 내일장의 반등을 한번 보고서 결정 짓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AS를 받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인터파크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인터파크가 추천드리고 나서 사실 거의 급등세가 한번 나왔어요. 이 급등세가 나왔던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실적이었죠.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점이었을 겁니다. 바로 화요일날 제가 추천드렸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바로 거의 급등세가 나왔고, 이때 이제 6.9%까지 바로 하루 만에 반등이 크게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죠. 자, 그 인터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모멘텀 자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3분기로 가면 3분기 실적은 더 좋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수기 진입 효과가 분명히 발생된다는 거죠. 인터파크는 과거에 인터파크 INT가 사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행 사업이나 이제 공연 사업은 결국 이제 휴가철이나 방학 시즌과 맞물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건 바로 이제 공연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항공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 이유 자체가 해외 쪽에서의 그 방문객 수요 감소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제 판단을 하시고 앞으로 모멘텀을 한 가지 더 짚어드린다면 올해 사실 정부 정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있죠. 바로 인터넷 은행입니다. 인터넷 은행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인터파크라는 점까지 기억을 하신 다음에 오늘 조정 자체는 싸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한번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S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AS를 듣고 있는 사이에 코스피가 1990포인트마저 이탈했습니다. 현재 1989포인트까지 찍는 모습이었는데요. 1990포인트마저 이탈했던 건
그러니까 한 달 전 7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7월 9일 780선대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 다시 198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한 달여 만이고요. 앞으로 시장 분위기 잠깐 짚어본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 또 이제 뭐 7월달 이후에 또 하락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스피 지수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항상 중요하게 지지를 받는 중요한 심리적인 그 저항 구간이 있어요. 보통 뭐 1000포인트 단위 또는 이제 100포인트 단위로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심리적인 그 지수권이 있거든요. 만약 7월 달 같은 경우도 7월 9일 날 저점을 찍었던 게 1983포인트입니다. 이번 하락 역시도 1983포인트에서 방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하락,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 자리는 1983포인트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깨게 된다면 시장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크게 한번 출렁일 수 있다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비중 조절, 지금 현금을 어느 정도 좀 확보시켜 나가는 전략도 한 가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장중 저점이었던 1983포인트 전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포트로 조금 비중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겠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이 궁금해지는 순서인데요. 지금 화면통에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네, 황민영 멘토님께서 오늘 들고 오신 세일즈 종목은 바로 빙그레입니다. 네, 빙그레는 지난번에 한번 도전을 하셨던 종목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손절가 아래로 내려가서 저희가 포트에서 제외됐었고요. 오늘 다시 재도전하시는 종목입니다. 2분기 실적은 이 메르스 때문에 좀 저조했었지만 그래도 3분기 실적은 폭염 때문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도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그런데 자, 부담스러우세요? 도전이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도전이 되겠죠. 그런데 네. 빙그레를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주가가 빠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추천드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가 그리고 나서 주가가 꺾이기 시작을 했고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대응 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빙그레를 아쉽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빙그레를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사실 그때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눈높이가 좀 낮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기대해봐야 되는 건 3분기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빙그레 역시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성수기 진입하는 그런 기업이 바로 빙그레고요. 자, 일단 뭐 빙그레를 가지고 나온 이유, 과거에도 많이 설명드렸던 모멘텀도 역시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음식료 쪽에 대한 최근 들어서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좀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음식료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음식료 업종의 그 업종 차트입니다. 네.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시장 안에서 음식료 업종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로 본다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자, 좀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종목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이 또 그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외적인 어떤 그 경제 그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은 그 대표적인 내수 업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매수세가 강화가 되게 된다면 그 안에 종목을 또 찾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첫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과거에도 한번 짚어드리긴 했습니다.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아이스크림 가격이 특히 이제 바 아이스크림 가격이 3월 달에 평균 15에서 16% 정도 가격이 인상됐어요. 이게 이제 평균 판매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뭐 여름철로 가면은 또 성수기 효과 가장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 효과가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빙그레의 두 번째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1인 가구인데요.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 편의점 업체들의 주가도 거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인 가구의 증가가 결국은 편의점 업체들의 실적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편의점 업체들의 실적 증가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바로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겠죠. 혼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간편한 그 요리를 통해서 요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편의점을 이용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3분의 유리가 되는 카레를 사러 네. 갔습니다. 그런데 카레를 사러 갔다가 날씨가 좀 더워요. 근데 이것저것 보니까 또 옆에서 음료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그걸 카레만 사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품까지 이제 공동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 수요의 그 증가가 결국은 그 다른 편의점 안에 이제 판매되는 다른 제품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역시도 빙글에 대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한국의 그 1인 가구 증가 추이를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그리고 특히 2015년도에서 뭐 30년까지 거의 정말 큰 폭의 증가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결혼을 조금 이제 늦게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네. 1인 혼자서도 이제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네.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1인 가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도 이제 빙글에 관련성이 아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어떤 제품을 구매하다가 같이 주변 상품까지 같이 제품을 소비하는 그런 패턴 자체가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본다면 편의점 쪽에서의 그 매출 증가는 바로 이제 빙글에 같은 그 안의 상품들 안에서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한 가지의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계절적인 그 성수기에 진입하는 성수기 효과인데요. 사실 지금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이제 조금 풀리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자,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다음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글에서 판매되는 이 아이스크림 많이 드셔보셨을 겁니다. 모두가 이제 한 자리에서 가족들이 같이 먹는 그 투게더, 그죠? 저는 아이스크림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들이 있는데. 침 넘어가네요, 정말. 네, 만약에 이렇게 정말 여름철, 무더운 여름철에 이런 아이스크림이 없었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온 국민의 어떻게 보면 여름철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 빙그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이제 여름철에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이 기업의 매출, 가장 중요한 그 아이스크림 쪽이나 음료 쪽에 대한 매출이 분명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다라는 게 결국은 이 기업의 주가 상승의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 정말 많이 잡아드렸죠. 빙그레 하면 과거에는 그 아이스크림 쪽을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당시 목욕탕 화면 사진을 딱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릴 적에, 그죠? 어릴 적 그 목욕탕에 가면 항상 부모님께서 사주셨던 바나나 맛 우유. 네, 그게. 왜 바나나 맛 우유가 목욕탕에서 먹게 됐을까? 궁금하네요. 글쎄요, 그 외에 이제 사실 음료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음료수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기업에 대한 얘기니까. 저희 엄마도 꼭 네. 사주셨었거든요. 네, 바나나 맛 우유가 달달하니까 또 아이들이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바나나 맛 우유가 과거에 이제 우리 그 젊은 어렸을 때죠. 어릴 때 우리 유년기 시절에 가장 또 호응을 이끌었던 그 대표적인 음료인데, 이 음료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의 입맛까지 같이 사로잡았다는 거죠. 자, 빙그레가 이제 2008년도에 바나나 맛 우유를 중국에 처음으로 이제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간 수출액이 2011년도에 거의 10억 원에서 2013년도까지 150억 원까지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이제 중국 쪽에서 한류스타 이광수 씨가 사실 런닝맨에 출연하면서. 네, 그렇죠. 중국 쪽에서 한류 열풍을 그래도 또 같이 몰이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연예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류 스타 중에 하나인 이광수 씨를 대표적인 모델로 발탁을 해서 지금 중국 쪽에서의 그 매출 증가 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0대에서 30대 그 청년층에 대해서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크게 수요가 크게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이제 그 화면에 잠깐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바나나 맛 우유의 그 매출의 추이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요.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 바나나 맛 우유의 매출 추이가 정말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거의 이제 오른쪽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밥솥이라든지 들고 있고 왼손에는 또 이제 쇼핑백을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들어서 명동에 가게 되면 그게 달라졌다 그랬죠. 오른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고 또 왼손에는 바나나 맛 우유를 마시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쪽에서도 방문객이 이제 국내에서도 수요하는 그 바나나 맛 우유의 매출도 분명히 매출이겠지만, 근데 중국 쪽에서 자체적으로 매출이 또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화면이 뭐냐면요. 국내 쪽이 아닙니다. 중국 매장인가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글씨 표기가 좀 달라요. 근데 지금 화면이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 대형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왼쪽 아래쪽에 보면 친숙한 제품이 있죠. 바로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네, 이 제품이 지금 중국의 대형 마트에 지금 포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안에서의 바나나 맛 우유의 어떤 브랜드 테마로 이미지. 나오나 봐요.
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이동하는 유통 과정 안에서의 어떤 이제 변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팩으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빙그레의 모멘텀을 잡아드렸습니다. 예. 일단 올해 음식료 업종이 잘 달리고 있다. 그런 거기에다가 또 여름 특수까지 기대해보자.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중국 모멘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적은 좀 어땠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적적인 부분은 이제 기업 분석 화면을 통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꾸준하게 실적이 어느 정도의 실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는 부분에 봤을 때 올해 실적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업의 이제 흐름을 일단 짚어봐 드리면서 전략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빙그레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과거에 이제 한 차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건 사실 이제 그 바나나맛 우유에 대한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에 조정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계산식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시장이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전략들을 세워드리면, 지금 매수의 가격을 산정해 드릴 때는 이제 86,000원 현재 가격이거든요. 저는 86,000원에서 87,000원 이 밴드 안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 다음에 끌고 갔을 경우에 목표 주가는 지금 위로 봤을 때는 95,000원 정도 가격대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95,000원으로, 그리고 기업의 손절가, 리스크 관리 자리는 82,000원 가격대를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빙그레의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빙그레의 매수 가격은 86,000원에서 87,000원 밴드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을 텐데 현재 가격 괜찮다 말씀이시겠죠? 목표 가격이 95,000원, 손절 가격은 82,000원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